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끌림입니다. 처음 만난 순간 무의식이 먼저 자신과 맞는 짝을 알아보고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탐색전을 펼치기도 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사랑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때를 일명 상사병 단계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상대방을 이상형으로 그려놓고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이 감성적인 애정으로 변하면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 결혼을 하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결혼은 신화예요? 애 낳는 건 전설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과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결혼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고. 청첩장을 돌리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너무 사치스러워 아예 없애버렸죠. 축하의 표시로 화환을 건네는 일도 불법입니다. 시가 83만 원에 달하는 23가지 목록의 혼수를 준비했다간 과소비 주장으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 이야기냐고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198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3번이나 더 변한 지금 미혼 남녀들의 결혼 풍속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다는 26 대학생의 방. 가지런히 정돈된 화장품들은 이 방 주인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방 옆에 작은 발코니에 화장품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여기가 이제 향수나 바디 쓰는 거, 여기가 메이크업, 여기가 이제 좀 스페셜 케어라 그러죠. 막 기능성 주름이라든지 뭐 미백 이런 거 모아두는 거. 웬만한 여성들을 압도하는 화장품 목록인데요. 친구들도 부모님도 제가 처음에 이런 쪽 일을 하거나 관심을 가졌을 때 다 제 이상하다 막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하시고 친구들이나 후배들 같은 경우도 다 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 과에는 비비크림 안 바르는 남자들이 없어요. 대학에서 광고 홍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균 씨는 화장하는 남자입니다. 한 번 외출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만 10여 가지. 전문가 못지않은 세심한 손길로 꼬박 30분 이상 화장대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균 씨는 피부관리사 자격증에 부전공으로 메이크업까지 배우고 있는데요.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공모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얼굴에 막 여드름도 많이 있고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그랬는데 화장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많이 쓰고 많이 변화되는 걸 저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화장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하루 동안 12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그 이후로
남성 화장품에 대한 사용 후기와 화장법 등을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얼마 전에는 책을 펴내기도 했죠. 하지만 시작은 달랐습니다. 남자가 뭐 화장이야 정 떨어지더라 뭐 이렇게 하고, 남자도 화장한다고 말세구나 말세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엄청 많이 댓글이 한 2,000개가 달렸는데 한 반은 그거였어요. 반은 악플.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동생을 모델로 쓸 정도지만 처음엔 가족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당당한 아들을 보고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셨죠. 모양은 어때? 화장을 하면서 한균 씨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극적이던 성격이 밝게 변했고 없던 여자친구도 생겼고요. 이 모든 게 화장을 하면서 생겨난 자신감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화장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거 아셨어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원래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알려진 그런 거라서 그냥 저는 되게 자기 관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하는 남자에 대해 낯설음을 느끼기보다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남자라고 받아들이는 요즘, 한균 씨는 외모를 가꾸는 일 외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쟁력을 하나둘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 장래 희망은 결혼해서 남편 되고 아빠 돼서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이게 제 꿈이거든요. 장래 희망이다 맨날 그렇게 썼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5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돈이 있을 때 뭐 10만 원 넣고 없을 때는 뭐 2만 원 넣고 해갖고 이것도 한 5년 동안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돈이 막 확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 연애와 결혼의 경계에 있는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이들은 한창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결혼도 그중 하나죠. 어느덧 제가 취업할 나이가 되면서 결혼할 여성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는 정말 그 사람의 매력만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생각하면서는 이 사람의 인생관이라든지 종교,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모든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되는, 그리고 저와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란 취업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인데요. 명문대 출신으로 소위 말해 스펙이 나쁘지 않은 이들은 결혼에 대해 얼마나 낙관하고 있을까요? 뭐 부대를 나왔고 연대를 나왔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무시장 나가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서 나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은 어떤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연봉이 작더라도 나중에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일단 성실한 사람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리고 가정 환경도 많이 보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좀 더 글쎄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날이 까다로워져만 가는 결혼의 조건. 안녕하십니까. 칫솔 세정제를 제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판매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관태 씨는 꿈 많은 청년 사업가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이렇게 일에 먹거나 하도 그게 될까 모르겠네. 반나절이 넘도록 아직 한 개도 팔지 못했지만 말을 꺼내보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에 비하면 그래도 순조로운 편입니다. 거절과 맹대에 익숙해져야 하는 일, 꿈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최종적인 꿈은 저희 어머니한테 가까운 노원지 놀러 가실 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제 부인이 외제차 타면서 제 애기들 데리고 갔다 오고 이런 저는 꿈이거든요. 제 부인이 문화센터 다니고 집에 오면은 따뜻한 밥 해먹고 기다리고 그냥 화목한 가정. 관태 씨를 만난 건 유례없는 무더위가 찾아온 한여름. 기약 없이 다리품을 팔아야 하는 일에 제때 끼니를 챙겨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넉넉한 살림에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당장은 가진 게 너무 없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도 숨이 찹니다. 정체된 도로 마냥 더디게만 흘러가는 그의 꿈이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되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변두리 옥탑방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한 지 5개월. 부산에서 나고 자란 관태 씨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교통비와 밥값만으로도 빠듯한 살림에 친구를 만나는 일도 연애를 하는 일도 뒷전으로 밀려나야만 했고요.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만나기도 했죠. 한 번씩 만날 때 밥을 먹는다거나 뭘 할 때도 뭔가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여성이 좋고 싫고 이게 아니라 좋고 싫고 뭐 사랑하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별개고 금전적으로 제가 부담이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제 크게 금전적으로 저한테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잔고는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연애는 사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도 나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현실. 그 현실에서 벗어나 원하는 조건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과감히 꿈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최소한 있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실 생각인가요? 예,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제 자식이 좀 가난하게 사는 건 원치 않거든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 못 가지고 대부분이 다 가난의 대물림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뭐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기가 좀 어렵잖아요. 스스로 가난을 뼈저리게 느껴봤기에 자식에게만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균 씨도 관태 씨도 똑같이 행복한 결혼생활,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만 사랑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촐한 단칸방에 냄비 하나, 수저 한 벌로 시작했다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도 그저 흘러간 옛말로 들릴 뿐이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경제 상황에 내던져진 젊은이들을 우리는 88만원 세대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현실. 한창 사랑만 해도 모자랄 나이에 사랑은 사치요,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공연이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텅 빈 소극장 곳곳을 바쁘게 누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인 기웅 씨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벅찬데요. 블루라이트 좋다. 덕분에 조명 설치부터 택배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인력시장 나가가지고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뭐 한 4, 50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1년 평균 잡아보니까 저도 한 88만원 세대 그 정도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네. 스스로 88만원 세대라고 부르는 기웅 씨는 없는 시간을 쪼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88만원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돈 없이